안녕하십니까. 매일 눈으로 세상의 흐름을 읽어드리는 와이타임 정세 분석의 추부길입니다. 미국 공군 당국이 일본, 호주와 실시 중인 연합 공중훈련의 목적을 설명하면서 이례적으로 북한을 거론해서 주목을 끌고 있습니다. 미국의 소리, 그러니까 VOA가 지난 3일 보도한 바에 따르면 미국 태평양 공군사령부가 미국과 일본, 호주 공군이 참여한 가운데 2일 시작된 컵노스 훈련이라고 있는데, 이 컵노스 연합 공중훈련이 북한 등의 위협에 대처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밝혔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VOA는 이 세 나라의 전투태세와 공중전 능력을 향상하겠다 그러면서 이 북한 등의 군사행동을 저지하겠다는 의지를 공개적으로 밝혀 주목된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이 뉴스를 전한 겁니다. 그러면서 VOA는 이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실시한 이 3국 연합훈련이 북한 억제에 어떤 도움을 주느냐는 질의에 대해서 태평양 공군사령부 공보실이 뭐라고 답을 했냐면, 이 훈련이 특정 국가를 겨냥한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추진하는 최종 상태는 국제적 규범이 보호된다는 것을 확실히 하기 위해 모든 영역에 걸쳐 정기적으로 작전을 펼치고, 또 북한을 비롯한 어떤 잠재적인 적대국들도 군사행동을 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통합된 연합체다, 이렇게 답을 했다는 겁니다. VOA는 이어서 이 동맹국과 군사훈련할 때 상대 국가를 명시하지 않는 미국 군 당국이 한국이 빠져있는 미군, 그리고 일본 자위대, 호주 공군 간의 연합 공중훈련의 목적을 설명하면서 극히 이례적으로 북한 등의 군사행동을 공개 거론한 것은 이례적이다라고 보도를 했습니다. 태평양 공군사령부 공보실은 또 이 컵노스 훈련은 동맹 파트너와의 관계를 강화하고 영내 안보를 지원하는 데 있어서 상호 운용성을 향상할 기회를 제공한다 그러면서, 이 컵노스 훈련은 3국 야외 기동훈련으로 이 전투 준비 태세를 증진하고, 또 이제 공중전에서의 전술, 그리고 기술, 또 절차를 조율하는 데 집중한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이 미국 공군과 호주 왕립공군, 일본 공중자위대의 상호 운용성을 향상시키고 시너지 효과를 내는 인도주의적 지원, 그리고 재난구호 작전, 이런 것도 개발하는 데 목적을 둔 훈련이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훈련은 자유롭고 개방적인 인도태평양을 지향하는 3국이 역량을 강화하고 조정력을 개선할 수 있도록 해준다는 점에서 특별하다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호주 공군도 7일, 오는 18일까지 진행되는 컵노스 훈련을 위해서 미국령 괌 앤더슨 게이지를 포함해서 마이크로네시아 섬들의 항공기와 인력을 배치했다라고 발표했습니다. 미국의 성저지도 지난 1월 31일 미 공군이 성명을 통해서 괌 및 그 주변에서 2,000여 회 이상의 출격하는 이렇게 대규모 공중훈련을 실시할 것이라 그러면서, 훈련 가운데는 적의 공군기지를 공격하는 대공훈련을 포함해서 미군 지상군 근처를 위협하는 적의 목표물을 공격하는 근접 항공훈련도 진행하게 된다라고 전했습니다. 성조지는 이어서 특히 이번 훈련 가운데는 미국, 호주, 일본 자위대 간의 상호 운용성 강화 훈련도 하는데, 이건 다른 국가의 훈련 반복, 그리고 군사 장비를 공유할 수 있는 훈련을 의미한다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성조지는 이번 컵노스 훈련은 괌의 앤더슨 공군기지는 물론이고 노스웨스트 필드, 그러니까 괌의 노스웨스트 필드는 개발이 안 된 공항인데요. 지난번에도 제가 한번 설명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여기, 그리고 로타, 사이판, 티니안 등을 포함해서 북마리아나 제도, 그리고 팔라우 및 마이크로네시아 같은 전체 7개의 섬과 10개의 비행장에서 훈련을 하게 된다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이번 훈련에는 2,500명 이상의 미 해병대, 그리고 약 1,000명의 일본 및 호주의 해병대원, 그리고 항공 자위대와 호주 왕립공군이 함께 훈련에 참여한다 그러면서 30대 이상의 유닛에서 약 130여 대의 항공기가 비행하게 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미 성조지는 이번 훈련이 지난 1월 하순 일본에서 실시한 미군과 일본 자위대 공동의 킨 엣지 훈련, 그리고 필리핀에서 있었던 미 해병대와 현지군이 참여했던 2022 해병대 강습 상륙 훈련에 이은 것이다, 이렇게 보도했습니다.
지난 2일 마무리된 2022년 해병대 강습 훈련에는 USS 에섹스 그리고 USS 포츄랜드 그리고 USS 펄 하버 등이 참여를 했고요. 해변 상륙 또 적 선박의 수색 및 압수, 병력 및 장비 이동 등의 훈련이 진행됐습니다. 또 지난 1월 23일 시작해가지고 27일 마무리된 키네치 훈련에서는 하와이의 히캄 공군기지 그리고 일본의 요코타 기지에서 출발한 500명의 미군과 1380명의 일본 자위대 병력 등이 참여를 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여러분. 이번 훈련을 통해 특히 주목을 끈 게 뭐냐면 태평양 공군사령부 공보실이 밝힌 그대로 이번 훈련이 북한의 도발을 겨냥한 것이라는 점이죠. 북한은 올해 들어서만 벌써 7번째 미사일 도발을 감행했습니다. 특히 지난 1월 30일에는 이 북한이 중거리 탄도미사일 그러니까 IRBM인 화성 12형 검수 사격 시험 발사에 성공했다고 밝혔죠. 그러면서 이 바이든 행정부에 대한 압박을 최고 수위로 높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평양에서 미국령 괌까지 거리가 3,400여 킬로미터인데요. 이걸 고려한다 그러면 최대 사거리 5,000킬로미터로 추정되는 화성 12형 실전 배치는 사실상 미국 영토에 대한 직접적인 위협이 될 수 있다. 이걸 우리가 감안해야 됩니다. 이젠 북한이 대륙간 탄도미사일 그러니까 ICBM 발사만 남겨놓은 상황에서 미국도 이런 북한의 도발에 대해서 분명한 대응을 해야 될 필요를 느낀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관련해 가지고 블룸버그 통신은 1일 북한 지도자 김정은이 점점 대담해지며 이 바이든의 외교 정책 어젠다에 자신의 방식을 터뜨리고 있다 그러면서 이 바이든의 미결 서류함에 북한 미사일이 도착했다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뉴욕타임스도 최근 바이든 대통령이 별다른 해법 없이 북한 문제를 뒷전으로 밀어버렸다라고 지적하는 등 미 언론에서도 이 대북 정책 비판론이 조금씩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런 가운데 이 바이든 행정부도 북한에 대한 강경 대응을 본격적으로 검토하기 시작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네드 프라이스 국무부 대변인은 지난 1일 언론 브리핑에서 뭐라고 그랬냐면 우리가 외교적 방법을 모색한다 할지라도 북한의 책임을 묻기 위한 다른 조치들로도 나아가고 있다라고 밝힌 것이 대표적입니다. 여기서 주목되는 말이 뭐냐면 바로 책임을 묻겠다는 부분입니다. 최근 들어서 이런 강경 발언이 미국에서는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주목하는 겁니다. 이는 미국이 북한의 연이은 도발에 대해서 강경 대응으로 돌아섰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미국의 강경 대응 첫 번째 단계는 제재의 강화입니다. 실제로 바이든 행정부는 지난달 12일 탄도미사일 프로그램 개발에 관여한 북한인 6명 그리고 러시아인 1명 또 러시아 기업 1곳을 미국의 독자 제재 대상에 올렸습니다. 그러나 중국과 러시아가 협조해 주지 않는 상황에서 미국이 이 제재 카드를 쓸 것이 마땅치 않다 하는 한계가 있습니다. 미국이 이미 북한의 무역, 금융 같은 돈줄을 옥죄일 만큼 옥죄인 상태이기 때문에 북한에 실질적으로 큰 타격을 줄 만한 실탄이 부족하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의 군사적 압박 방안이 준비되고 있다 보시면 됩니다. 이번 콤노스 훈련을 시작하면서 태평양 공군사령부가 직접 북한을 겨냥한 군사훈련이라고 지목한 것은 그래서 의미가 큽니다. 이와 관련해서 지난 트럼프 정부 시절에 국가안보보좌관을 지냈던 존 볼턴도 미국 시간으로 4일 미국의 군사적 행동 가능성과 관련해 가지고 이런 말을 했습니다. 북한의 핵 개발을 막기 위한 군사조치 역시 그들의 머릿속에 분명히 있을 것이라 그러면서 한반도 안보를 위해서 행해야 될 일들은 많고 병력 이용 가능성을 높이는 것이 북한의 핵 위협을 감수하는 효과를 이끌 수 있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는 군사적 행동의 위험성을 전제하면서도 선택지가 실행 가능하면 할수록 중국을 설득하거나 평화롭고 통제된 방법을 사용할 수 있는 가능성 역시 높아진다고 했습니다. 미 국방부의 존 커비 대변인도 지난 1월 30일 북한의 중거리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와 관련해 가지고 전제 조건 없이 북한과 대화할 용기가 있다 그러면서도 뭐라고 말했냐면 미사일 위협에 대한 군사적 대비도 강화해 나갈 것이다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미국이 북한을 겨냥하는 군사훈련을 한다고 언급한 이 콤노스 훈련에 한국은 지난해에 이어서 올해도 불참했습니다. 지난 2020년 실시한 콤노스 훈련에는 수송기 2대하고 병력 30여 명을 파견한 바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미국의 인도태평양 사령부는 이를 보도자를 통해서 존 아킬리노 인도태평양군 사령관 그리고 폴 라케모라 주한미군 사령관이 지난달 29일 북한의 가장 최근 탄도미사일 발사 직후에 일본과 한국 당국자들과 각각 대화를 나눴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사령관들은 한국, 일본 그리고 미국 본토 방어에 대한 의지 그리고 영내 평화와 안정 수호지를 재확인했다라고 전했습니다. 과연 북한을 향한 군사적 대응이 어느 수준까지 확대될 것인지는 결국 바이든 대통령의 의지에 달려 있습니다만은 현재 상황을 보면 북한을 향한 강력한 군사 대응이라는 방향은 분명히 잡은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미국은 러시아 푸틴 대통령이 초래한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해서 긴박한 상황에 빠져 있죠. 미국은 푸틴의 명령만 내려지면 언제든지 우크라이나를 향해서 이 러시아가 도발할 준비가 돼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푸틴이 이 우크라이나를 침공하게 된다면 미국의 바이든 대통령 역시 어느 정도 수준까지 대응할지가 관건이죠. 분명한 것은 이 푸틴의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게 된다면 그 순간부터 바이든의 미국이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서 세계 정세도 급변할 수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이 푸틴이 우크라이나를 침공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이 어정쩡하게 대응하면서 결국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점령하게 된다 그러면 바이든의 미국이 갖고 있는 세계적인 리더십은 그날로 상실하게 될 겁니다. 더불어서 그런 푸틴 승리라는 빅샷은 곧바로 시진핑의 중국이 대만을 공격할 수 있는 빌미를 주게 될 겁니다. 또한 북한의 김정은에게도 미국의 힘에 대해서 능멸할 수 있는 여지를 남기면서 바이든의 주가는 곤두박질 치게 될 겁니다. 반면 러시아의 푸틴이 결국 꼬리를 내리고 우크라이나 전선에서 물러서게 된다면 이는 중국의 시진핑이나 김정은에게도 대단히 중요한 경고 효과를 가져다 주게 될 겁니다. 자, 그런 관점에서 이번 우크라이나 사태는 바이든과 푸틴 두 사람 중에 하나는 반드시 그 위상이 추락할 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물러설 수 없는 싸움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일단 이렇게 어지럽고 복잡한 상황에서 김정은은 미국의 바이든 대통령을 향해서 도발을 했습니다. 이제 마지막 남은 카드는 ICBM 발사입니다. 그리고 핵실험이 있겠죠. 중요한 것은 그 시점을 언제로 잡을 것인가 하는 점입니다. 이 ICBM 발사에 대해서 중국도 하고 싶은 말이 있을 겁니다. 일단 베이징 동계올림픽 이후에 진행했으면 어떻게 했느냐 이런 의사를 전달했겠죠. 그러나 김정은은 그런 중국의 생각보다 자신의 판단을 더욱 의지할 겁니다. 가장 가능성이 높은 시점은 이 우크라이나에 대해서 러시아가 발톱을 들이미는 바로 그 순간 전후가 되지 않겠나 이렇게 보입니다. 결국 바이든의 미국을 김정은이 결정적으로 시험해 보겠다 이런 뜻이겠죠. 그러나 바이든 대통령 입장에서는 북한이 그런 불장난을 하지 못하도록 그 사전에 이 군사대응 카드를 보여주지 않겠나 이렇게 판단됩니다. 이번 컴노스 훈련이 바로 그 첫 번째고 두 번째는 남중국해에서의 훈련을 마치고 돌아올 예정인 이 에이브럼 링컨함이라든지 아메리카 강세 상륙함 등의 이 항공모함급 전단이 일본으로 돌아갈 때 동해를 거쳐 북상하는 그런 방법도 있을 겁니다. 더불어서 이 미국의 전략 자산이 출동하면서 북한의 응징 가능성을 시사하는 카드들도 있을 겁니다. 자, 이런 상황에 대한민국에서는 대통령 선거가 치러집니다. 바로 3월 9일 이후에 누가 대통령이 되느냐에 따라서 김정은의 도발 수준도 달라질 수가 있을 겁니다. 자, 분명한 것은 북한에 대해서 계속 끌려다녀서는 안 된다는 거죠. 한국을 만만하게 보는 순간에 우리는 제대로 당할 수 있다 하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북한의 미사일 도발에 대해서 우리도 강력한 대응을 해야 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와이타임 정세 분석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